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6번째. 이거 시골에 대한 이미지 고양을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에? 거의 독점 생산, 독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레코드로 제품을 다양화해서요. 어허, 그런 소리는 저 미스박이 할 게 아니에요. 에? 홍보 전략만 철저히 파고들 수 있도록 그 세우란 말이에요. 에?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고. 곧 일본 차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토요타가 철수를 했는데도요? 일본 차가 토요타 뿐인가? 사장님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말씀이 계실 테니까 홍보 전략 서둘러 세워두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셨구나. 응? 어찌 돼가고 있어? 시판이 늘고 있는 거요? 어떤 거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GM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소극적이라고 정부에서 실망하는 빛이 역력 큰데, 아니 우선 생산되는 차라도 잘 나가고 국민들 평이 좋아야 될 거 아니오? 아니 그래야 GM이 들어온 명분과 보람도 있을 거고. 그 잘못되면 우리 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김창원이 얼굴에도 먹칠이야. 명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뭐요? 현대가 미쓰비시하고 엔진 제작에 관해서 기술 제휴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답니다. 알고 있어. 예? 아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상공장관하고 식사 같이 했어. 현대도 크고 기아도 크고 아세아도 빨리 커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눈에 띄게 쑥쑥 자라야 할 거 아니오? 사장님, 미쓰비시의 기술 제휴는 뭐잖아 일본 차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엔진 제조 기술 제휴를 했다고 금방 진출이 될 줄 아시오?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일본 도요타한테 당했는데 그놈들이 순순히 들어오게 놔둬? 어려울 것이오. 그렇지만 그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발전이 될 수 있다면 들어와야지. 그럼 아직은 요원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제품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하시오. 그러고 현대가 어디하고 손을 잡건 기아가 화물차를 얼마나 만들건 그쪽에 신경 쓸 거 없어. 이때까지만 해도 신진은 자신만만했고 사실 어느 업체도 신진과 김창원을 얕볼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공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보였다. 김창원 전 신진자동차 회장 소회다. 나 사람이 걸어다니면 무슨 일을 많이 하겠어. 솔직한 얘기하자면은 걸어다니는 거하고 자동차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스피드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시피 말이야. 자동차 사람이 발전돼야지. 발전이 그렇게 자동차 달리듯이 달리는 거니까. 그건 자동차 가지고 와야지. 사람이 걸어다니면 무슨 일을 하겠어 지금. 그런 게 자동차라는 것이 이 사회 발전, 국가 발전,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건 빨리 다니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그럼 집어넣고 하면 그거 다 되는 빨리 다녀야지 되지. 하루가 갈 거만 해. 옛날은 당나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과거 보러 다녔는데 지금 뭐 그게 과거 뭐 있어 뭐 이거 30분이면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렇잖아. 그거 원리가 그렇다 그거야. 그건 뭐 그 상식 문제 아니겠어.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무슨 일이요? 왜 그래요? 사장님이
하시답니다. 뭐라고? 중역들 전부 긴급 소집시키시오. 1973년 11월 22일이었다. 6월에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에서 21만 평에 달하는 종합자동차 공장을 완공한 이후 1000cc와 2000cc 가솔린 엔진을 생산하면서 3륜차에서 4륜 화물차까지 만들어내던 그때였다. 그동안 승용차 제작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사업 계획서까지 마련하고 수차에 걸쳐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존 선발업체의 로비에 눌려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던 기아 창업주 김철호 사장은 끝내 승용차 생산을 보지 못하고 68세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5개월만 더 생존했어도 74년 4월 6일 일본 마쓰다 파밀리아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 세단 승용차 브리사가 탄생하는데 기아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 아니, 그동안 건강해 보이시더니 이거 어쩐 일이야? 사업도 잘 꾸려오셨던 분인데 승용차 생산에 줄곧 의욕을 보였지만 그 가족은? 네, 장남인 김상문 씨가 회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쩐지 생각이 나더니만 그 언젠가 오전에도 문득 김 사장 생각이 나서 임자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 그거 참. 이봐요 임자. 예. 기아가 1억 달러가 넘는 수출에 기여를 하자면 수출 차종이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그 기아가 수출할 수 있는 차종이 뭐요? 있어요? 3륜차? 뭐 딸딸이라는 그 차? 그 차종이 뭐가 있어요? 화물차? 그 3륜차를 수출하나? 그 어디로? 아프리카로? 아니 그거는 장차 신차종 개발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신차종이라니 그 승용차를 말하는 거요? 카카 조문을 어떻게... 꼭 승용차를 생산해보고 싶다던 양반이었는데 그 민정수석 들어오라고 하고 그 김 실장이 조문을 함께 다녀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화가 남겨진다. 김철호 사장이 타계하면서 재계의 관심은 상속세에 집중됐다. 냉정하고 비정한 재계에서 거물이 사라지면 고인에 대한 추모는 잠시뿐이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꼬리를 문다. 이것이 재계의 속물적 일면이다. 그런데 김철호 사장에 대한 상속세는 재계를 경악시켰다. 될 수 있으면 감추고 특히 자신들이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맞춰놓는 재벌들로서는 김철호 사장의 상속세는 충격을 넘어 경악할 정도였던 것이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고 상속세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여하간 70년대 당시 무재벌들의 상속세는 고작해야 1억에서 3억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김철호 사장의 경우는 그들의 10배가 넘는 19억 7,300만 원에 이른 것이다. 아니 뭐야? 예, 납부액이 그렇습니다. 김 실장, 그 상공장관 부르시오. 예, 알겠습니다. 즉각 상공장관 이낙선이 들어선다. 카카, 부르셨습니까? 그 기아 같은 양심적인 기업에게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오.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뭘 어떻게 고려해요? 그 내가 듣기로 그 김 사장이 평소 승용차 생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집념을 보여왔고 내가 그만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됐어요. 카카, 그렇지 않아도 김 사장이 유언처럼 아들 부탁을 하면서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데 카카 말씀도 있고 해서 어떤 차별을 했는지. 세상 떠난 다음에 나도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차별을 했는지, 누구의 로비로 인해서 업계가 진흙탕을 덮어쓰고 있었는지 상공부의 그 자동차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만 조사를 해봐도 알 거 아니오. 예. 아니, 로비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장관은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아가 승용차 생산에 걸림돌이 되거나 부적격한 사유가 뭐예요? 업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장관이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오. 사유가 뭐였어? 카카, 승용차 과다 생산 문제도 있고 과잉 생산이 되면 내수 판매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손실도 적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좀 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책에 로비나 비리가 개입됐다면 절대 용납 못합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때문인지 기아 산업은 마침내 승용차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결국 자동차 생산업계는 서서히 판도 변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73년 7월 4일자로 김종필 총리의 강력한 지시, 즉 차종 또는 모델의 변경이 번복되지 않는 완전 국산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하달됐었고 상공부는 7월 20일자로 각 업체에 내린 장관 지시 공문을 통해 1500cc 이하의 소형차로 외국에서 생산 시판된 일이 없는 한국형 고유 모델 승용차 생산을 위해 그 계획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의 고유 모델 승용차 양산과 수출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이 비로소 이때 본격 추진이 됐던 것이다. 네, 이럴 줄 알았지. 다녀오십니까? 저 이양섭이 불러. 네, 알겠습니다. 저 그렇고 정세영 사장은 안즉 저 일본에 있나 울산에 있나? 귀국했으면 연락이 있었을 게 아니냐?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장은 어디 갔어? 홍보실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정 사장 어디 있는지 빨리 파악해. 네. 이 시점까지 고유 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은 현대뿐이었다. 이것이 업계 경쟁을 부추기고 분주하게 하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로 좀 앉아. 상공부에서 내려온 고유 모델 승용차 생산 지침을 알고 있나? 네. 차량은 장기간 모델 변경 없는 경제적 차량으로 원칙을 세우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엔진 기통 용적이 1500cc 이하로 돼 있고 차량 가격은 2,000불 내외로 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해? 사장님께서는 생산 규모를 5,000대 이상으로 할 경우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정책 변경을 하면서 또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미쓰비시 얘기를 들으니까 정 사장이 75년까지 시판할 계획을 구보 사장한테 얘기했다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봐, 말이 앞서면 안 돼. 정부가 매번 말을 앞세웠다가 벌써 몇 번째 뒤엎은 거야? 2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서 시판까지 하겠다는 거야?
모두가 회의적이고 선전용 발언이라고 했지만 정세영은 차질 없이 만들어낸다고 장담했다는 것이다.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이양섭 명신산업회장 회고다. 만들어내는 그 동기는 지금 얘기한 건 뭐 제일 참 차관이 정세영 회장의 그때 그 판단이 지금 생각할 땐 별게 아닌데 참 아주 시적절한 그 판단이 아니었나. 근데 구상이 저 엄두도 안 나는 건데 우선 구동장치서부터 엔진 이거를 우리 미쓰비시하고 기술 제휴를 미쓰비시가 그걸 참 공유를 해줬다는 게 커다란 아마 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자체만 해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거에서 그 차를 전개를 할 줄 모르니까 그때 영국에서 그 팀을 단장을 턴블이라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팀을 형성하도록 해서 각 분야별로 그 7명이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한 겁니다. 2년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73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폰이 나올 때까지 쭉 와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착상의 동기는 정세영 정부에서 어느 기본 방향이 있었지만 정세영 회장이 잘 착안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73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공사는 74년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73년 말 74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75년 말에 차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게 76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정보다 한 2달 늦어진 거죠. 시판이.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2년에 어떻게 이 거대한 공량을 지어가지고 차를 개발해가지고 네가 시판을 하느냐 해서 더구나 서양 쪽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서 당시에 GM에 나와 있는 여기 한국 주재 부사장이 우리 정세영 회장 때 그게 되면 내 손가락에 불을 붙인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맨날 그 후에 농담이 되는 게 우리 정세영 회장이 네 손가락 하나는 건 내 거다. 불을 붙여야 될 손가락을 달고 있으니까 그건 내 거다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걸 참 공기를 남이 믿지 않는 걸 단축을 해서 성공을. 조용히들 해요. 아직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어요. 어? 이미 시작이 됐다고. 자, 저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우리 기술로 뭐가 되겠느냐는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요. 허나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돈키호테 같이 무작정 덤빈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안 하면 그 10년, 20년 뒤에 뒤돌아볼 건덕지라도 있겠어요? 예, 다들 의욕적으로 덤비고 있습니다. 신이사, 그 상공부에서 입수한 기본 원칙 7가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누구야? 죄송합니다. 이승복입니다. 이게 하품이나 그저 어제 야근했어? 예. 그 공장 설치 때문에 이틀 밤을 샜더니 죄송합니다. 전부 밤샜어. 그 당신만 48시간 안 자고 싸운 게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세수 좀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상공부 기본 원칙에 보면 말이지. 어느 회사가 됐건 고유 모델 소형차를 생산만 하면 그와 비슷한 외제 차종은 도입을 불허한다는 거고, 현행 물품세의 2분의 1, 자동차세의 3분의 2를 갖다가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런 호기를 놓치고 하지 않으면 언제 생산을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면세 범위도 국산 승용차 생산에 필요할 경우 향후 3년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그 한두 가지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국민차 재정을 강력히 제창하던 그 김재관 박사가 중공업 차관부에 기용되는 것만 봐도 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 뭐야? 그 회의 중에 웬만한 건 막으라고 했잖아. 회장님께서 곧 이곳에 도착하신답니다. 응? 지금 오고 계신다는 연락입니다. 아유, 저 부사장하고 신이사가 어서 나가봐요. 어느새 현대 구성원 전체가 자동차 생산에 매달리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었다.